그 화제를 좀 바꿔가지고 법원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에 대해서 추가로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하면서 오는 18일 만료 예정이었던 윤석열의 구속 기한을 6개월 연장을 했는데요. 뭐 당연히 예상했던 수준이었죠. 네, 우리는 전부 다 그렇게 된다고 알고 있었었고 현실적으로 지금 그것보다 중요한 게 실질적으로 1월 16일 날 판결이 어떻게 나오냐 하고 1월 7일이나 9일 날 구형을 한다 그러거든요. 구형을 뭘 하냐가 저는 가장 중요해요. 구형을 네. 조은석 특검이 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에서 네. 어떤 구형을 내리느냐. 저는 구형은 무조건 사형 구형을 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현실적으로 뭐 옛날처럼 그렇게 막 총칼을 들고 와가지고 유혈 사태가 벌어진 건 아니지만 60년대, 70년대, 80년대 있었던 그때의 계엄하고 지금 2024년에 일어난 계엄은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검찰이 특검이 사형 구형은 해야 된다. 물론 우리 그 지기현 부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현실적으로 지금 사형은 안 하니까 무기징역을 그러면 선고하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얼마나 엄중하고 끔찍한 일인지를 알리는 의미에서라도 저는 사형 구형 무조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특히 일반 이적죄라뇨 세상에 대통령이 돼가지고 일반 이적. 대통령이 돼가지고 지금 무인기 투입한 게 일반 이적죄 아니에요? 어떻게 이적 행위를 하면서 자기가 마치 아닌 척하고 이렇게 돌아다녀요? 이 사람 완전 미친 사람이에요 진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봐요. 저는 뭐 사형 구형할 거라고 봐요. 왜냐면 사형하고 무기밖에 없는데 그렇죠, 두 가지죠. 무기 구형하면 바로 봐주기 구형했다라고 바로 나올 거예요. 왜냐면 둘 중에 선택할 수 있는데 이걸 선택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 중하지 않단 말이야? 이 얘기가 네. 나올 거기 때문에 특검이 아마 신경 안 쓸 수가 아니 없어요. 혹시 특검이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지기현 부장판사가 사형을 선고할 아이고. 가능성은 없습니까? 아니 뭐 선고하는 근데 수도 있는 불가능한 거잖아요. 건 그러니까. 아니구나. 보통은. 이거를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특검 쪽을 좀 알아본 어떤 법조인 얘기를 들어보면 야 분위기 좀 이상한데 뭐 이런 얘기가 나오나 봐요. 무기징역 구형할 수도 있어요. 무기징역 구형. 아, 지금 그러니까 구형 뭐 사람이 자체가 죽은 네. 것도 아니지 않냐. 그 얘기 맨날 나와요. 하면서 계속 지금 뭐 그래서 특검이 무기징역을 구형할 가능성도 있다. 음. 그러면 그건 안 되죠. 왜냐하면 이거는 근데 이걸 얻어먹는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 같은데 무기징역 구형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저는 어차피 그래서 못 나오는 건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런 거보다도 실제 2시간 몇 분 만에 안 그러니까. 끝났다. 네. 실제 뭐 그거 한 거 없지 않느냐 이제 이런 얘기 계속 하는 건데 그걸 받아주면 안 된다니까요. 그렇죠. 전 그래서 우리가 특검에 대해서는 사형 구형하라고 계속 얘기를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진짜 나는 사형이 될 거라고 네. 생각해서 하는 건 아니고 사형을 구형하는 상징적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원래 보통 판사들도요 사형에 대한 형을 선고하지는 않지만 어떻게 하냐면 보통 1심에서 사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2심 가가지고 어차피 그게 무기를 떨어질 걸 알면서도 이게 판사들도 그런 게 있는데 저는 특검이 만약에 이걸 사형 구형 안 한다? 그러면 진짜 자가당착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법조인들 같은 경우 과거의 전례를 많이 참고하고 지금 내란 사건에서 보면은 과거에 이제 전두환 그 노태우 사건들을 많이 참고해서 구형을 했다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전두환이 당시에 보면 96년도에 그 사형을 구형했기 때문에 그런 전례를 따르더라도 윤석열을 사형 구형하는 게 이상하진 않을 것 같거든요. 원래는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저도 듣고 보니까 이제 전두환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정말 많은 사람이 죽었고 이거는 이제 뭐 이렇다는데 근데 사실은 이적죄라든지 내란죄가 인정되면데 무기를 구형한다. 왜냐면 검찰이 그러면 당장 봐줬다는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뭐, 여론은. 당장이 네. 그렇게 해서 저는 물론 그런 의견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래도 사형 구형할 것 아니 같은데. 이적죄는 또 이적죄대로 나중에 네. 그 구형을 할 거니까 네. 지금 내란 우두머리죄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특검이 무기징역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게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96년도에 전두환에 대해서 사형을 구형한 구형했죠. 것은 네. 현실적으로 그 당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때 죽었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하고 지금하고는 사실 이제 그런 종류의 피해를 따지게 되면은 그건 아니니까. 게다가 이제 계속 윤석열 측이 주장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아니 우리 금방 그거 하지 않았냐. 나는 그리고 약간 경고성이었다. 이 얘기 계속 하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제 경제적으로 피해를 많이 받지만 유혈 사태가 일어난 것까지는 아니었으니까 이걸 가지고 사형을 구형한다? 그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네. 곽수산 씨 예언대로 됐으면 좋겠네요. 아, 박수산 씨 예언대로 계속 사형 네. 선고한다고 나왔잖아요. 지기현 판사가 그 뉴스공장 가서 한 얘기처럼 네. 여러 군데서 이미 재연을 했습니다. 네. 뭐라고요? 네? 지기현 성대모사를 해가면서 아유, 재판하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자, 피고인 윤석열 사형이고요. 이런 식으로. 뭔가 좀 똑같다. 비슷하신 게 보니까 네. 아니 이제 병합하니까 거기 뭐 윤석열 있고 김용현 있고 다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김영애는 40년이고요.
아니 듣다 보니까 우리 이 구형 결정을 앞둔 특검에게 반드시 선물해야 될 책이 생각납니다. 현명한 선택. 어떻습니까? 현명한 좋습니다. 선택. 제가 하나 보내겠습니다. 그런 상황이 좀 아닐까 싶은데 여러 가지 지금 다층적인 이 사건과 관련된 지류들이 있는 가운데 김용현 그 변호인들 있잖아요. 그 검찰이 보니까 변호사협회에다가 징계를 해달라고 신청을 했다고 하던데 그런 소식이 전해졌는데 누가 누구를 징계해달라고 검찰이 검찰이 그 아. 김용현의 변호인들에 대해 네, 가지고 맞아요. 징계를 해달라고 신청을 했다라는 건데 그 근거는 특검에서 이러저러하게 재판에서 이런 말을 했으니까 공판 조서를 검토해 가지고 변론권의 범위를 벗어난 품위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다스려 달라 이런 식의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때 조은석 특검이 한창 이 사람들이 난리칠 때 있어 이진관 부장한테 막 난리치고 그런 그 즈음에 한창 특검들을 조롱하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욕했어요 특검을. 왜냐하면 저런 조롱을 받고 내는 가만히 있느냐. 이제 이랬더니 안 그래도 조은석 특검 측에서 우리가 지금 다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다 수집을 했더라고요 진짜로. 하나하나. 네, 네. 그래가지고 어떤 식으로 우리들한테 그렇게 그 품위에 안 맞는 어울리지 않은 그런 얘기를 했느냐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해서 이 재판을 정말 희화시켰냐를 다 정리해가지고 대한변협에 올리고 이랬던 그러니까요. 그 내란 사건 관련된 세계 재판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그 진술들을 모은 것 같은데 증언들을 모은 것 같은데 통상적으로 검찰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징계 신청을 하는 경우가 변협에 흥한 일은 아닌 거죠. 보통 이제 그 기소가 되면은 중앙지방검찰청에서 변협에다가 이제 알려줘요. 아. 그래가지고 이제 징계하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먼저 기소가 네, 된 다음에 기소가 사업체에 되면. 된 다음에. 네. 근데 네. 이거는 이제 이 변호사들을 뭐 기소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음. 재판에서 이런 식으로 하는 변호사들의 혼을 좀 내주세요라고 하는 건데 이건 사실 전무후무한 일이죠. 이런 그죠. 경우는. 네. 그러니까 말씀대로 보면은 모욕이든 뭐든 간에 형사 재판으로 넘겨진 다음에 그런 혐의를 근거로 해가지고 그렇죠. 이제 징계를 해달라는 경우는 상례적인데 그렇죠. 이것처럼 그런 재판에 보내기도 전에 먼저 징계부터 해달라 이런 일은 굉장히 드물다는 네,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그 이진관 부장에게 이하상하고 권의원 등이 실제 막 욕하고 그때 유튜브 나가가지고 난리쳤던 거에 그치. 대해서 법원행정처랑 이런 데서 맞아요. 고발도 고발을 했죠. 하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변협에다가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음. 그것과 지금 별개예요. 그것과 별개로 이 조은석 특검이 한 기소한 모든 사건에서 이 변호사들이 한 거 다 정리한 거거든요. 저는 법정에서 한 것만. 그래서 저는 아주 잘했다고 봐요. 아 그러네. 지금 생각해보니까 뭐 해보자는 겁니까? 뭐 그러고 막, 그러니까. 공수처에서 봅시다 뭐 아니 그런. 그리고 막 특검한테도 난리쳤잖아요. 맞아요. 특검 맞아. 네. 그 특검에 있는 검사들을 상대로도 네. 굉장히 그런 모습 그러니까. 많이 보여줬는데 우리 변호사님도 이제 재판에 많이 나가셔 보셨을 네네. 테니까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응대하는 변호사들 흔한 일 그렇죠. 아닌 거잖아요. 네, 당연하죠. 그러니까 네. 법정에서는 판사한테 못 대들어요. 뭐 물론 이제 이 정치적인 사건이나 이런 거는 자꾸 뭐 검사 편들고 이러면 좀 항의하고 이러지만. 시국 사건 같은 거.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데 이 정치적인 사건 아닌 일반적인 거, 이것도 정치적인 거지만 그래도 판사가 결정권이 있잖아요. 뭐 그러니까 판결만 내리는 게 아니라 절차 뭐 증인을 받아줄지 말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신청했을 때 이런 뭐 사실주의라고 신청하면 받아줘야 되잖아요. 증인도 받아줘야 되고. 그러니까 어쨌든 결정권이 있거든요 판사한테. 네. 근데 판사한테 물론 어떤 잘못 결정에 항의할 수 있지만 이렇게 막 노골적으로 하지는 않죠 잘. 그러니까요. 네. 우리가 뭐 시국 사건 할 때도 뭐 퇴장하거나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지 막 이렇게 앞에서 막 이러진 않거든요. 아니 뭐 심지어는 이 법원 행정처조차도 법정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이제 이미 서초경찰서에 고발한 상황이기 때문에 기소도 보듯 뻔한 것 같고 그렇죠. 징계 조치도 내려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근데 그거는 이제 그 당시 이진관 부장에게 한 바로 그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한 거니까 그거 말고 지금 전체적으로 모든 재판에 들어가서 이 난리 쳐놓은 게 있거든요. 네. 이 사람들이 싸질러 놓은 게 진짜 많아요. 아, 그래서 그렇군요. 왜냐하면 재판 네. 중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 중계에도 다 고스란히 증거로 다 확인이 될 수 있고 또 자기네들도 다 내부적으로 이렇게 속기록이 다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전 이번에는 이 사람들이 아마 빠져나가기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는 좀 많이 유해졌어요. 진짜 변호사들이 진짜로 그 재판장에 들어가가지고 물론 뭐 최근에도 뭐 특검을 저렇게 자리 넓게 주고 우리는 뭐 방청석에 앉히나 이런 얘기는 했지만 특검한테 직접적으로 막 모욕하고 옛날처럼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왜냐면 징계를 받으면 변호사업을 못 할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박탈도 물론 중앙계로 박탈도 해버리지만 아니면 네. 정지도 시키기도 하기 때문에 당장 밥줄이 끊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커지는 거죠. 그 말씀처럼 대부분은 이제 기소되면은 이제 뭐 징계에 올렸다가 재판 동안에 중지됐다가 나중에 판결 나면 이제 징계하는 식으로 가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법정에서 한 거니까 사실은 굉장히 특이한 경우에 근데 사례가 될 수 있어요. 이게 만약에 징계가 되면 앞으로 변호사들이 향후에 네. 그렇죠. 법정에서 그냥
뭐 처벌이 안 그러니까 형사 처벌을 안 받아도 징계될 수 있다라는 어떤 네. 그 케이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네요. 굉장히 중요한 케이스. 근데 이거는 변호사들이 저를 포함해서 수많은 변호사들이 옛날부터 얘기했던 거예요. 이 사람들 가만두지 말아라. 포미유지 의무 위반으로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징계 요청해야 된다. 변호사들도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런 변호사들만 있는 줄 알고 이런 식으로 재판하는 오해하지, 줄 알고 사람들이. 네. 그리고 네. 우리가 보기에 너무 심하잖아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우리가 재판정에 들어갔을 때 뭐 어떤 특정 판사나 이런 사람을 뭐 꼭 존경해서라기보다는 그 상황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이 법이라고 하는 거를 당신들이 다루고 우리가 서로 간에 협조하는 의미에서 법에 대한 존중합니다 하고 인사를 하잖아요. 마찬가지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을 마치 의뢰인을 위하는 것인 양 하는 건 매우 잘못됐다고 보고.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은 사실 변협에서 네. 실제로 이제 근무도 해보셨기 때문에 감히 예측입니다만은 이분들에게 어느 정도 수위의 징계가 내려질 거라고 관측을 하십니까? 근데 원칙적으로는 제가 옛날에 변협 있을 때만 하더라도 네. 이런 정도면 엄청 세게 사실 그래요? 되는 건데 요즘의 변협은 조금 달라졌어요. 네, 요즘 변협의 좀 구성원들이 많이 달라지고 지금 현재 변협 회장과 그 이제 집행부가 좀 달라요. 그래서 우리 때하고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래 징계 양정 수위를 좀 관측하기 네, 너무 조금 다를 어렵다 수도 지금. 있어요. 예. 네, 좀 옛날 같았으면 옛날 같았으면 엄청나게 네. 심각했을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